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리플 상장 폐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몇 개월 전부터 리플 상장 폐지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리플은 어쩌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나라는 이런 영상도 있고, 또 뭐 리플 당장 매도하세요? 2022년 한국에서 상폐된다. 또 뭐 리플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몇 퍼센트 해가지고 리플 상장 폐지 관련된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리플이 자꾸 상폐된다고 유튜브에 뜨는데 어째야 할까요? 또 마이웨이님, 타 유튜버들 중 몇 명이 리플 상폐된다, 여러 부정적인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선 이렇게 또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또 추후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리플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증권 여부일 겁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코인도 이 논란의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증권 여부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 증권형이다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이렇게 미국의 법인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진해서 미리 지금 다 상장 폐지를 시켰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코인이 증권으로 되면 그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증권형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 토끼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어느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 미 SEC에 등록을 해서 거래하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 증권을 취급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상장 폐지를 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 상폐가 될까요? 그걸 먼저 보시기 전에 얼마 전에 이 뮤직하우가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뮤직하우 같은 경우가 음악 저작권을 조각 투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긴 건데, 이것이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금융위의 해석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증권된 뮤직하우 신규 사업 투자자 주의보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뮤직하우가 어떻게 했느냐,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그러면 뭐 증권으로 하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뮤직하우가 키움증권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뮤직하우 뿐만 아니라 이런 조각 투자 업체가 뮤직하우 말고 좀 다른 분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뭐 까사와 펌블이라는 이런 업체가 있고, 미술품에도 열매 컴퍼니와 테사라는 이런 업체가 이 조각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각 투자가 증권형 상품이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아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키움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증권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인은 이렇게 증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면,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증권형, 비증권형 토큰으로 나눠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이 자본시장법 적용 시 거래소에 취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기사도 보면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가지고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이 어피트, 코인원, 고팍스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증권형 토큰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한 후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증권회사와 뭐 현재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에는 증권형으로 판명되면 상폐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직 국내에는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제대로 된 이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상폐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융위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구별하는 이런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지고 또 6월 달에는 디파이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루나 코인이 우리나라 김치 코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거래소한테 그러면 너희들 법 만들 때까지 가만히 있을래? 라고 압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6월 22일, 그러니까 6월 달에 5대 코인 거래소, 5대 코인 거래소라면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업비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5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동협의체 DAXA, 이거를 뭐 다싸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다싸라고 읽을게요. 이 다싸를 출범을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스로 뭔가 규정을 만들면서 자정작용을 해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미 SEC에서 증권형 코인이다 해가지고 뭐 9개 코인을 지목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이 랠리와 파워레저가 있는데 이 다싸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 랠리와 이 파워레저 코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 발표를 또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5대 코인 거래소 다싸가 상장 공통 기준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거래소 각자가 자기네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 기준도 모호하고 그리고 유독 부실한 김치코인도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후죽순으로 상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22년 7월이니까 한 달 전에 이 거래소들이 증권형 토큰 상장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증권형 토큰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건데 이 심사 기준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싸가 증권형 토큰을 상장은 안 하는데 이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는 이 심사 기준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심사 기준에 따라서 리플이 상폐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나온 이 기사가 약간 좀 걱정스러운 기사였는데 그런데 어제 이렇게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다싸를 말하는 거죠. 다싸가 공통 상장 기준에 증권형 토큰 판단 여부를 제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 이달 발표할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증권형 토큰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대외비로 아예 밝히지 않았던 최소한의 상장 기준을 알리겠다라는 의미일 뿐 증권성 토큰이 핵심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당국의 기준조차 명확하지가 않아서 가상자산 업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래소들이 코인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증권형과 비증권형에 대한 이 판단 자체는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간다란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엔 리플이 지금 당장 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당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전에 이 기사에 보면 이 SEC가 지정한 뭐 랠리나 파워레저 등을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비트에서 이 파워레저가 여전히 잘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거래소는 이 증권형 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좀 전에 이거 보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이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리플 증권 관련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별하는 나라는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인데 유럽은 지금 이 암호화폐를 감독할 새 규제 기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EC가 할지 뭐 CFTC가 할지 현재 지금 그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아예 이 암호화폐는 별도의 규제기관을 따로 둬가지고 이 암호화폐 자체로만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해야지 이것이 증권이냐 이것이 상품이냐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구분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나아가는
선택하는 방향이 유럽이 지금 선택하는 이 방향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SEC가 할지 CFTC가 할지 그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또 오늘 나온 기사예요. 기사 제목은 전 CFTC 위원이 셀시우스 등 기업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회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할지 혹은 증권으로 분류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상품과 증권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것을 의회가 개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셀시우스 네트워크와 보이저 디지털 3AC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부기관이 일관된 감독 규정을 제공해야 함을 일깨워줬다며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단계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EC가 관할을 하냐 CFTC가 관할을 하냐 이 결정하는 문제를 결국에는 의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 이런 얘기가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냐를 보시면 전 CFTC 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이것도 8월 8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할해야 한다라는 이런 법안만 올해 3건이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의회가 SEC와 CFTC의 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희망회로일 수 있지만 지금 누구 입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이 누구를 밀어주고 있는지는 점점 윤곽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현재 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그 기준을 만드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미국이 먼저 그 틀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그 틀을 보고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듬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결국엔 더디겠지만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장 리플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국내가 상폐되지 않는데 뭐 바이낸스라든지 FTX는 당연히 상폐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상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은 뭐 최소한 미국 법안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